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이 매주 일요일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11월 10일 인사드립니다. 자, 드디어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 1심 선고,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11월 15일 날 금요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죠.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 백현동 4단계 용도 상향 변경은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 압력 협박 때문이었다. 거짓말, 선거법 때 거짓말, 선거 때 거짓말한 것. 대선 때입니다. 자, 그것은 1월 15일 구형, 검찰 구형은 2년짜리였죠.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열흘 후 11월 25일, 11월 15일, 11월 25일, 11월 25일은 위정교사 그 김성진 씨에게 본인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서 자기는 함정에 빠졌다, 누명을 썼다, 이렇게 거짓으로 법정에서 정언을 해달라고 위정을 한 그 사건, 이 사건은 구형이 3년짜리였습니다. 그래서 두 개 연속으로 강펀치를 이재명은 맞게 됐는데, 그 전에 오프닝 세레모니 같은 게 또 하나 있죠. 바로 1월 15일 첫 1심 선고 전날 1월 14일 김혜경 씨, 부인 김혜경 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습니다. 1심 선고, 구형에서 300만 원이었죠. 자, 그러면은 3년타를 맞게 되는데, 가장 핵심은, 이재명이 과연 유죄를 받을 것인가. 유죄를 받고, 유죄, 무죄, 그 중에서 지금 무죄 가능성은 정말 이 법리대로 하면은 전혀 없다는 것이 모든 이 법조인들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말마다, 장애 집회를 하고, 막 판사를 압박을 하고, 협박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유죄라도, 피선거권 박탈형 이상인가? 선거법 같은 경우는 100만 원, 벌금 100만 원 이상, 위정교사는 금고형 이상, 자, 이렇게 되는데, 본인이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의 운명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사실 이 위정교사는 지금 조금 시간이 있다고 해도 선거법 같은 경우는 당장 금요일이니까 지금 합의부입니다. 합의부. 단독부가 아니고 합의부라서 3명의 이 판사가 같이 지금 판결문을 쓰고 있죠. 한승진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 선거법입니다. 한승진 부장판사와 이학인 주심판사, 그리고 박명 배석판사, 이렇게 3사람이 판결문을 쓰고 있고 초안을 이미 다 잡아놨다. 어제 제가 서정의 법대로 시간에 전해드렸죠. 초안이 다 잡혔다면은 형량은 이미 결정이 됐다는 겁니다. 유죄, 무죄, 유죄, 그리고 유죄면은 형량이 얼마, 어느 정도 결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판결문 초안을 놓고 독해에 들어갔다. 3사람이 다시 한번 일일이 검토를 하는, 워낙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검토를 하는 독해에 들어갔다. 그 소식까지 들리고 있고, 어제 제가 그 서정의 법대로에서 말씀드렸죠. 그 옆방의 판사실을 좀 취재를 해보니까, 지금 사람들도 만나지도 않고, 물론 뭐 약속 같은 거 하지 않고, 휴대전화도 사실상 끄고, 배우자, 부인도 모른다. 이 형량은 지금 정해져 있지만은, 자,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인데, 이재명도 알 겁니다. 이재명도 어느 정도 완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눈치를 챘겠죠. 아, 이거 유죄고, 또 피선거권 박탈 이상이 나올 거라는 거를. 이 눈치를 챘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뭐 장애 집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이 판사에 대해서 회유도 하고 최종적으로 회유도 하고 있지만 이게 잘 먹히지가 않은 상태에서 아마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이 말이 가격해지고 또 행동도 거기에 또 따라가는데, 자, 그래서 제가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이재명은 이거 본인의 그 1심 그 선고 형량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쭉 최근에 이재명의 행적을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본인의 유죄, 피선거권 박탈형이 1심에서 일단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다는 그 징후를 한 3가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계속 이 사건을, 재판을 계속 추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시사 프로그램에서 나가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라도, 또 여러분들을 만나 뵙는 송국근의 혼술, 이 송국근 TV에서 여러 다양한 채널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계속 추적을 해왔는데, 최근의
그 기류를 보면은 이재명이 본인의 유죄 판결이 나올 것을, 1심 선고가 나올 것을, 알고 있구나라는 징후가 몇 가지 있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한 세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징후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이재명이 본인에 대해서 중형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는 걸 예상하고 있다는 징후, 한 세 가지만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TV 생중계를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1심 선고의 TV 생중계를 결사 반대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이재명이 생중계에 반대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죠. 그래서 TV 생중계 결사 반대하는 것은 이 어떤 낌새를 눈치챘기 때문이다. 이 1심에서 어떤 선고가 나올지, 중형이 나올지, 중형이 나올 걸로, 그 낌새를 눈치챘기 때문이 아닌가. 판결문도 다 쓰고 있다고 하고, 판결문을 쫙 전 국민이 보는 데서 읽으면 본인이 상당히 불리해지니까. 그래서 TV 생중계를 결사 반대한다. 과거와는 좀 다릅니다. 과거에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죠. 자, 그래서 TV 생중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낌새를 눈치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재명이, 물론 이 밤중에 SNS 글을 자주 올립니다. 간혹 올리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좀 그런 일이 뜸했는데, 갑자기 며칠 전에 한밤중에 SNS 글을 올렸죠. 글을 올려서 이미 이 심리가 다 끝나서 11월 25일 날 1심 선고를 남겨두고 있는 위정교사에 대해서, 실패한 위정교사다. 뭐 이렇게 또 엉뚱한 그 글을 올리고, 한밤중에, 그리고 이미 결심에서 최후 진술까지 다 했죠. 이재명이 구형이 3년 나올 때, 위정교사 3년 나올 때 최후 진술을 다 했습니다. 뭐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으니까 이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그리고 본인 입장을 다 이야기했죠. 다 이야기했는데 다시 법원에다가 16페이지짜리 또 피고인 변론서 이런 걸 냈습니다. 자, 이것도 상당히 불안한 것 아닌가. 1심 결과를 본인이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것 아닌가. 이재명의 심야 SNS. 자, 그 징후가 하나 있고, 마지막 징후가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조국 씨하고는 좀 거리를 두었죠. 탄핵, 이 역풍을 맞으니까는. 근데 조국은 역풍이고 뭐고 지금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만 하면 바로 구속돼야 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탄핵, 하야, 뭐 개헌, 임기단축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은 그렇게 하면은 본인은 역풍을 맞고 본인은 조금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거리를 두었죠, 조국하고. 자, 그런데 바로 조국과 결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판사판이다. 조국과 결탁하는 것은 탄핵 정국을 본격화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판사판 그 세 가지 징후를 제가 핵심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V 생중계 결사 반대를 하고 있죠. 자, 이 부분은 낌새를 눈치챘기 때문이다. 본인에 대한 중형이 나올 거라는 거. 최근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이 안들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지금 총구를 이재명에게 다시 돌렸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계속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을 저격을 하고 있는데, 이 집회, 어제 장애 집회를 한 데 대해서 이것은 판사 급박하는 무력 시위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 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TV 생중계를 거부하는 데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저도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생중계를 본인 말대로, 자기 주장대로 이게 사건이 조작됐다고 하고, 판사가 거기서 정확한 시비를 가려줄 거다. 사건이 조작됐다는 것에서. 그래서 무죄를 선고할 거라는 확신이 있다면은 당연히 자기가 먼저 이재명이 앞장서서 우리 생중계 해달라. 이게 피고인이 요구하면 해줘야 됩니다. 이 정도 사안이면은. 피고인이 요구를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죠. 하나는 피고인이 요구하는 경우, 하나는 피고인이 요구하지 않지만은 이 국민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되는 경우, 두 가지인데, 이재명이 생중계 하자면 하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은 침묵을 하고 입 딱 닫고 주변에서는 결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그 신복들은. 자, 그러면은 본인이 떳떳하다면은 무죄라고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해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기피하는 것은 제가 그 말씀까지 들었죠. 생중계를 회피하는 자가 범인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한동훈도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어제 했습니다.
이, 무죄라면은, 정말 이재명이 무죄라면은, 이 1심 선거 생중계가 희대의 이벤트일 텐데, 이벤트가 되겠죠. 무죄, 땅땅 때리는 거를 국민이 지켜보면은, 그런 희대의 이벤트가 될 텐데, 자기들도, 이재명과 그 신복들도 유죄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판사 급박하는 시위나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저도 그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었죠. 자, 오히려, TV 생중계를 안 하려는 자가 범인이다. 이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1심에서 재판이 생중계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것도 본인이 이것을 거부하지 않아서 생중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 그때 지방선거 출마했을 때, 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그때도 지금 대통령 선거처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여기에서 재판을 받았죠. 친형 강제 입원 사실을 부인한 거하고, 또 지금 유정교사 재판이 진행 중인 검사 사칭, 이런 걸로 또 그 허위사실 공표 재판을 받았다가, 그 중에서 친형 강제 입원이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되면은 그때도 지금은 434억 원을 물어내야 되죠. 대통령 선거 비용. 근데 그때는 경기도지사 선거 보전 비용 30억 원을 물어내셔야 되고, 이 경기도지사 자리가 날아가고, 지금하고 비슷합니다. 지금은 당대표직이니까 국회의원직이 날아가죠. 그때 만약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왔으면은 2심에서 300만 원이었는데, 이 경기도지사 날아가고, 또, 국고 보전받은 거, 지금 대선은 434억 원이지만 그때 경기도지사 선거 30억 원, 또 민주당이 물어내야 되고, 또 나가서 피선거권이 박탈돼서 지난번 대선에도 못 나오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바로 권순일 재판거래 의혹이 있죠. 권순일이 주도를 해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무죄로 파기환송 시켜서 이재명이 기사회생했던 거죠. 자, 그런데 권순일이 이 재판거래 의혹이 있는 그 대법원 확정 판결 때, 무죄를 때린 확정 판결 때 TV로, 법원 유튜브로 전국에 생중계가 됐었습니다. 자, 지금 그때 당시 기사 내용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TV로 생중계가 됐습니다. 언제냐? 2020년 7월 16일입니다. 그때 이재명은 현역 경기도지사였고, 그때 대법원의 최종 선거법에서 확정 판결이 있었는데, 그때 생중계가 됐습니다. 생중계가 돼서 결국은 원래는 검사 사칭은 무죄였고, 그때 이제 김진성 씨가 계속 허위 정언을 했기 때문에 무죄를 받은 거죠. 그리고 친형 강제 입원은 2심에서 300만 원을 받아서 그대로 확정되면은 다 날아갈 판이었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죠. 권순일의 개입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파기환송되는 그 순간이 TV로 생중계가 됐었습니다. 그때는. 자, 무죄가 본인이 이제 2심에서 300만 원이 하나 나왔지만은 대법원에서, 그러니까는 그 확정 판결할 때 무죄가 나올 거를 확신을 했기 때문에, 왜냐? 권순일이 다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추론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무죄가 나올 게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본인이 반대하지 않은 겁니다. 절차 반대하지 않은 겁니다. TV 생중계되는 것을. 대법원이 결정을 해서 그러면 생중계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본인들이 만약에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죄를 확신을 하면은 생중계 거부 안 하겠죠. 오히려 하자고 하겠죠. 근데 지금은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고, 이게 뭐 망신 주자는 것이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체가 무죄가 나올 확률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이재명에게 엄벌이 내려질, 중형이 내려질 확실한 징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합니다. 무죄가 나왔을 때는 거부하지 않았죠, 생중계를. 근데 지금 생중계를 거부하는 것은 무죄가 안 나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자, 그것의 첫 번째 징후입니다. TV 생중계 결사 반대하는 것은 중형 낌새를 차렸다, 눈치 차렸다. 자,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재명이 심야에 다시 SNS에 글을 올린 것은 이것은 아무래도 불안 초조하기 때문이다. 본인이 특히 이 위정교사와 관련해서 위정교사는 2호죠. 11월 25일 날 1심이 나오죠. 그런데 선거법보다 여기에 더 본인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은 이미 이 녹음 파일이 온 국민이 다 들었고 위정을 교사를 하는, 그리고 위정을 교사를 받아서 위정을 한 김진성 씨가 나 위정했다고 자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을 시켰던 유창훈 영장판사마저도 그때 이 위정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빠져나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 이재명은 이것도 막 불안해서 잠을 못 자다가 한밤중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위정교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동훈으로부터 무식한 소리 한다 이런 말까지 들었죠. 그리고 어제 서종욱의 법대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실패한 위정교사가 아니고 완벽히 성공한 위정교사다. 자,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우기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 피고인 진술서를 또 제출을 했죠. 자, 피고인 진술서. 일단 구형을 내린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피고인 최후 진술. 거기서 이야기 쫙 했죠. 검사들이 사건을 조작했으니까는 법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막 다 이야기했죠. 할 말 다 했습니다, 그때. 자, 그런데 또 다시 1심 선고 앞두고 또 다시 피고인 최후 진술서 해서 본인이 직접 냈습니다. 보통 뭔가 더 할 말이 있으면은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 때 다 못한 말이 있으면은 변호인들이 최후 진술서를 추가로 내죠. 그런데 이번에는 16쪽짜리 최후 진술서를 이재명이 냈습니다. 자, 1심은 이미 형량이 다 정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2심은 아직 형량이 아직 안 정해졌을 수가 있죠.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심 재판부에 또 최후 진술서, 피고인 최후 진술서를 내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이것도 이재명이 낌새를 알고 있구나. 그래서 불안 초조해서 최후 진술서를 냈다. 그리고 이 위정교사의 또 중요한 낌새가 또 하나 있습니다. 징후가 뭐냐면은 김동연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죠. 김동연 부장판사가 이 위정교사 선고를 할 텐데 형사 33부에는 이 위정교사 말고 지금 대장동 재판을 하고 있죠. 근데 대장동 재판을 2주 동안 중단을 시켰습니다. 김동연 부장판사가. 같이 이제 대장동도 김동연 판사가 하고 위정교사도 김동연 판사가 하는데 대장동을 지금 주 1.5회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2주 동안 중단을 시켰습니다. 왜? 한 몸이 두 가지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동시에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세 명의 이제 합의부가 여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위정교사 이 선거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재명과 관련한 다른 재판을 중단을 시킨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집중적으로 또 세 명의 합의부 판사들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것은 무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위정을 한 김진성 씨가 유죄인데 어떻게 위정 교사를 한 사람이 무죄가 나올 수는 없죠. 그래서 이거 형량을 어떻게, 유죄는 유죄인데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법정 구속을 선고를 한번 해볼 것인가, 이것까지 전부 다 논의를 하기 위해서 2주 중단시켰다. 자, 그런 정황도 있는 것이고, 그 상황에서 이재명이 위정교사와 관련해서 심야 SNS 글을 올린 거, 이것은 본인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중형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초조한 결과 아닌가, 그렇게 충분히 추론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징후,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여건에서 잘 방어를 해야 되는데, 바로 조국과 다시 결탁을 한다. 이판사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조국 씨, 조국 당을 만들고 나서 오로지 자기 구속을 좀 어느 정도 늦춰보고 판을 대한민국을 혼돈 상태에 빠지게 해서 자기 어떻게 살아보려고 처음부터 끝까지 탄핵, 하야, 임기 단축 개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죠. 조국 씨는 어제도 남은 임기 2년 6개월을 반납하라. 본인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야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 근데 자기들이 12석 가지고 탄핵을 할 수가 없죠. 어쨌든 이재명도 같이 하고 해야 되는데, 이재명은 그동안 탄핵
잘못하면 역풍 받는데, 과거에 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을 엄청나게 받았죠. 그때 탄핵을 추진했던 쪽에서. 지금 탄핵을 추진했다가 역풍을 맞을까봐 이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된다고 하면서 이거 탄핵이라는 말을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 관계로 조국하고 같이 결탁을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다음 주 토요일 16일 한다는 겁니다. 16일 날 조국하고 같이 장애 집회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탄핵 전국으로 이제 들어가겠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가? 16일 토요일 전날이 바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1호 1심 선고가 나오는 날입니다. 그 선거법. 자, 거기서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은, 대법원까지 100만 원 이상이지만은, 그때 이제 피선거권 박탈형 434억 물어내야 되는 이 1심 선고가 나오면은 난리가 나겠죠. 뒤집어질 겁니다. 민주당 안에서부터 뒤집어질 겁니다.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되고, 앞으로 당대표가 대통령 선거에도 못 나오고. 자, 그래서 그때 되면은 이재명이 더 이상 무슨 탄핵 역풍, 이거를 계산할 그런 여유도 없죠. 바로 탄핵 전국으로 들어가서 동료를 막아야 되는 거죠. 동료. 민주당 내부의 동료를 막기 위해서는 바로 탄핵 전국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5일 날 1심 선고 다음 날 주말에 조국하고 같이 탄핵 집회를 하기로 한 겁니다. 이것도 미리 조국당과 같이 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잡은 건 15일 날 본인에 대해서 중형이 선고될 걸 김새를 차리고 하는 행동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은 알고 있다. 본인이 중형을 받을 거라는 걸. 그 징후 세 가지. 첫 번째, TV 생중계 결사 반대. 이것은 김새를 눈치챘기 때문이다. 유죄 김새. 두 번째, 이재명의 심야 SNS. 이건 불안 초조의 발로다. 세 번째, 조국과 결탁. 이것은 이제 이판사판 탄핵 전국으로 간다는 신호다. 자, 그래서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1심 유죄 중형 선고를 김새를 차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